전체 질병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적정 술의 양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4시간 365일 뇌를 지키는 대한뇌졸중학회 채널입니다. 오늘은 뇌졸중 예방에 있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가장 생활습관과 관련되어 있는 술, 음주죠. 그 다음에 어떤 영양제를 먹어야 될까? 그리고 어떤 생활습관을 가져야 될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같이 이야기를 이제 나눠볼 교수님을 초대했는데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하대병원 신경과 권역뇌졸중센터에서 뇌혈관 질환과 신경중재를 보고 있는 김종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뇌졸중학회 홍보관사 그리고 순천향대학교 신경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수현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이제 질문이 되겠는데요. 사실은 되게 많이 술을 드시잖아요. 뭐 회식이 있다, 아니면 기분이 나쁘다 이러면서 이제 술을 많이 드시긴 하는데 술을 마시는 것 자체가 뇌졸중 위험과 어느 정도 관계가 있을까요? 술이 간을 나쁘게 한다는 건 모두 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뇌혈관에 있어서도 나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혈압을 높이고 혈액 응고를 방해해서 뇌출혈의 발생 위험을 높이는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 고지혈증을 악화시키고 뇌졸중의 원인이 되는 부정맥과 같은 심장 질환의 발생하고도 관련이 있어 뇌경색의 발생 위험도 같이 높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최근에는 음주량에 비례해서 뇌졸중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들이 계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술을 많이 마시면 심장이 막 두근두근 하기도 하고 어쩔 때 이제 심박수 같은 거를 측정해 보면은 중간에 이제 심박수가 안 느껴지는 때도 있긴 하더라고. 엄청 많이 마시면. 그래서 일단은 뇌졸중하고도 진짜 위험이 있구나라고 그냥 막연히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위험성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적정 음주량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을까요? 예전에 적정 음주량이라고 했던 게 흔히 이제 소주를 소주잔으로, 맥주는 맥주잔, 포도주는 포도잔으로 그 잔으로 했을 때 남성은 2잔 이내, 여성은 하루 1잔까지를 적정량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었습니다. 이는 이제 과거에 소량의 음주가 심뇌혈관 질환의 보효과도 있을 수 있다는 관찰 연구를 기반으로 한 것입니다. 적정 음주량이 제가 이제 여성이니까 소주는 소주 한 잔, 그쵸? 맥주는 맥주 한 잔, 그러면 와인은 와인 한 잔 이렇게 마시면 되는 게 맞는 걸까요? 현재의 시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많은 연구들이 소량의 음주도 뇌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이고 환자들이 걱정을 또 많이 하고 있는 암과 같은 질환에 있어서는 술은 1군 발암물질에 해당되는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구강암, 인후두암, 식도암, 간암, 유방암, 대장암의 발생 위험을 높이게 되고요. 이렇듯 전체 질병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적정 술의 양은 제로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한 잔도 마시면 안 되겠네요? 네, 그게 가장 권고된 사항이죠.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릴 때 급성기나 재활 회복기 때는 확실히 금주를 하는 것이 좋다고 꼭 말씀드리고 이후에도 가능한 금주하는 습관을 유지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술을 안 드시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제일 중요한 이야기겠네요. 그러면 또 이제 외래에서 많이 질문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 뇌졸중 예방이 될 수 있는 그런 영양제들이 있냐, 그럼 난 뭘 먹어야 되냐 라고 하는 것들을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뇌졸중 예방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는 있나요? 오메가3 지방산, 비타민 아니면 다른 영양제들이 복용해도 되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뇌졸중 예방에 도움이 되는지 많이 물어보십니다. 각각 약들에 대해서 소규모 연구에서 효과들이 보이기도 했었지만 현재까지 뚜렷하게 뇌졸중 예방 효과를 보이는 영양제는 없습니다. 이러한 영양제들은 의약품이나 생활습관 개선에서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진짜 뇌졸중 환자들을 위한 뇌 건강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영양제는 있을까요? 요즘 뇌 건강에 좋다는 영양제들 광고가 많이 나오고 그에 따라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 대표적인 거는 장내 세균총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유산균이 되겠습니다. 정상 장내 세균총은 영양 흡수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장에 광범위하게 분포되는 말초신경과 중추신경의 양방향 상호작용을 통해서 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들이 좀 발표는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뇌 건강에 대해서 확실히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홍보하고 광고하고 하는 것들이 최근에 빈도가 좀 늘긴 한 것 같은데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온 그 자료들은 없다라고 하는 게 이제 결론이 되겠네요. 그리고 또 말씀해 주실 게 있을까요? 또 다르게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들이 비타민을 섭취해도 되느냐 물어보시는 거고요. 비타민 같은 경우는 시기를 잘 골고루 섭취해서도 얻으실 수가 있지만 실제 바쁜 현대인들이 다양한 시기를 통해서 빠짐없이 비타민을 보충하는 게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비타민을 복용하게 될 경우는 항산화 효과가 있는 비타민 C라던가 아니면 신경 발달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비타민 B가 포함된 종합 비타민이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현재는 다른 약으로 대체돼서 사용이 줄고는 있지만 항응고제 중에서 와파린을 복용하는 환자는 비타민 K가 약물의 작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 비타민을 복용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뇌졸중을 예방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먼저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앞서 바로 영양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뇌졸중을 처음 진단받고 또 그 외에 연관된 위험인자들을 처음 진단받아서 다양한 약물을 시작하는 초기에 건강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늘면서 영양제를 이것저것 찾아보시고 대체 제제도 찾아보시고 그렇게 되시는데 약물이 실제 과도하게 되면 부작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은 초기에는 약을 잘 복용하면서 규칙적이고 건강한 식이 등을 포함한 올바른 생활 습관에 먼저 주의를 가지시길 추천드립니다. 생활 습관이 사실은 무엇보다 되게 중요한데 뇌졸중 예방을 위한 생활 습관은 어떤 게 있을까요? 생활 습관이라는 것이 모두 다 잘 아는 내용일 수도 있고 그러면서도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거라고 생각됩니다. 금연이나 절주뿐만이 아니라 식이 조절, 운동 그리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이 가장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말씀 주신 이제 식이 조절, 또 운동,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긴 한데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균형 잡힌 식단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운동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 질문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릴 테니까 다음 영상도 꼭 기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스트레스 관리를 요즘에 되게 많이 중요시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멘탈 관리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러한 스트레스 관리가 뇌졸중에 또 관련이 있는 것일까요?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란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생리적으로 봤을 때는 스트레스란 용어 그 자체는 중립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이제 분비되는 호르몬들은 몸을 활성화시키고 어떤 위기나 스트레스 그 상황을 빨리 벗어나는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하지만 위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쉽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게 되면 혈압과 맥박을 상승시키고 부정맥을 유발하고 동맥경화도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또 스트레스로 인해서 실제 흡연이나 음주, 폭식 같은 여러 안 좋은 행동들도 연결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가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스트레스가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막 많이 먹기도 하고 폭식을 하기도 하고 그렇죠. 막 술도 드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봤으니까 무엇보다도 이러한 스트레스 관리가 되게 중요하겠네요. 그러면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들이야 정말 다양하겠지만은 이제 저희 환자분들이 실제 질병을 가지고 난 다음에 그리고 장애가 남은 것들 혹은 그 장애 환경 속에서 업무를 하는 것들에 의한 스트레스를 가지고 술, 담배를 끊지 못하는 이야기들도 많이 하는데 이런 것들이야 당연히 적절하게 스트레스 해소하는 방법이 안 되겠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얘기 드릴 수 있는 거는 요가나 명상 같은 기술을 배워본다거나 아니면 가족하고 지인들과 건강한 여가 활동을 같이 즐기는 것 그리고 휴식을 적절하게 취하는 것 그런 것들이 되겠고 또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또 자신만의 해소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아주 뇌졸중뿐만이 아니라 건강 전체를 위해서 좋은 습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실은 뭐 책을 읽는다거나 근처에 이제 여행을 간다거나 어떤 분은 강아지를 키우는 것들도 강아지랑 같이 산책을 한다거나 아니면 물고기를 키우거나 되게 많은 다양한 방법의 이제 스트레스 해소법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스트레스를 평소에도 잘 관리를 하는 것이 뇌졸중 예방에도 도움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해 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내용을 요약드리자면 이제 금연, 절제된 음주, 건강한 식단, 휴식적인 운동 그리고 무엇보다도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것이 뇌졸중 예방 습관의 핵심 요소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생활 습관은 한번 만들어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제가 지금 이렇게 오늘 준비를 하고 말씀을 드리면서도 제 행동이 또 얼마나 잘 되고 왔나 반성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그런데 이제 꾸준히 하지 않으면 또 의미가 떨어집니다. 따라서 이제 하나씩 성취감을 느끼면서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뇌졸중 이후에 재발에 대해서 전전긍긍하면서 생활 습관을 고친다, 뭐 억제한다 이런 심한 압박감을 느끼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것조차도 스트레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인, 가족들과 함께 평생을 자기가 좋은 습관을 만들어가는 그렇게 천천히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동영상에서 사실은 이제 더 많은 팁을 말씀드릴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동영상도 꼭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